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적게는 1억, 많게는 2억까지 양도세 부담을 이제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세금이 1억 이상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주치 다니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주택으로 팔까 상가로 팔까 당신의 선택은 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부동산을 내가 팔기로 마음 먹었으면 빨리 팔아서 이걸 다음에 쓸 용도가 있기 때문에 파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지도 못하고 그런 이제 난처한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나요? 자, 오늘은요, 실제 이런 사례자를 통해서 팔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지도 못하고,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꼭 놓치지 마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틀 전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50대 초반의 여성이 상담을 오셨어요. 남편분께서 이제 서울로 직장을 옮기면서 이번에 서울에 이제 아파트를 하나 이제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분은 경기도에서 전세로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이제 경기도에서 계속 직장 다닐 게 아니라 한 3년 정도 예상했기 때문에 전세로 거주하고, 오래전에 사뒀던 또 경기도에 상가주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로 오면서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전세보증금 3억, 그 다음에 이 상가주택을 팔고 나면 한 7억 정도 예상되는 그 금액으로 이제 서울에 아파트를 매입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또 저하고 상담 후에 실제로 그 아파트를 이제 계약하러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상담 중에 이분이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큰 문제가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분의 구입 자금이 1억에서 2억 정도 부족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가주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매각을 하고 요 자금을 합해서 이제 서울의 아파트를 계약하기로 했는데, 상태는 이렇습니다. 이분이 매입한 금액은 4억 원이었어요. 2001년도 당시에 매입을 한 거니까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죠. 그래서 지금 시세는 한 11억 정도 하는데, 이분이 이제 급매로 팔고, 또 현재 보면 2층, 3층이 근린생활시설, 이제 상가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이제 주택으로 개조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인 부분도 있고 해서 급매로 1억 싸게 해서 10억 원에 이제 매각을 하기로 했고, 또 일주일 뒤에 매수인하고 실제로 계약을 하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10억에 팔게 되면 여기 지금 대출이 1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이 2억이 있어요. 그래서 팔고 나면 한 7억 정도 남는 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파트 전세 보증금 3억 원 해서 그 10억 원으로 그 강서구에 있는 이제 아파트를 매입할 예정이었는데,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이제 문제냐 하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1층, 2층, 3층은 이제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우리가 보통 상가라고 하죠. 그다음에 4층이 주택이에요. 보통 이제 점포주택, 상가주택이라고 하는 다가구주택의 한 형태인데요. 이 건물은 태어날 때부터 용도가 정해져 있고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불법 건축물이 되죠. 근데 현재 이분은 실제 사용 용도는 요 2층, 3층을 이제 근생으로 해서 근생이었는데 이렇게 주택으로 임대를 이제 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현재는 이제 공실 상태예요. 자, 그래서 세무사한테 확인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상가주택에서 주택으로 쓰이는 부분이 상가보다 더 크면 그 1주택자에 한해서는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조금 내용이 어려운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가 건물에서 1주택자인 경우 주택으로 쓰이는 부분이 더 많다고 하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팔게 될 때 양도세에서 굉장히 큰 혜택을 보게 되죠. 9억 미만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걸 팔게 되면 당시에는 뭐 양도세가 장기 보유를 했기 때문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됐고, 또 세무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상담 중에 확인해 보니 현재 이 상태가 공실 상태였어요. 2층, 3층에.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양도 시점에 이게 공실 상태면 이걸 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원래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인 근생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걸 팔 때 실제 사용 용도로 보기 때문에
주택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나중에 팔 때 9억 미만에 대해서는 비과세까지 받을 수 있고, 이분이 이제 10억에를 판다고 하지만 장기 보유를 했기 때문에 세금은 한 1, 2천밖에 안 나오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상태가 이제 공실 상태가 문제입니다. 이 상태에서 팔게 되면, 공실 상태 때 내가 파는 시점에 공실이면 실제 사용 용도가 아니라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는, 요 4층에 대해서는 용도대로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지만, 이 1층, 2층, 3층에 대해서는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적게는 1억, 많게는 2억까지 양도세 부담을 이제 갖게 된 겁니다. 영상 보시다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세요.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상가주택의 세금 관련 내용은 조금 어렵죠.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그래서 제가 이전에 올려놓았던 영상이 있어요. 그걸 참조하시면 방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오늘의 이제 제목이죠. 주택으로 팔까, 상가로 팔까, 당신의 선택은. 네. 건축물의 용도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사용 용도를 내가 주택으로 해서 팔 수도 있고 근생, 상가로 해서 팔 수도 있다는 거죠. 매도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에 따라서 세금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 이런 이제 난처한 상황인데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까요? 시청자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어요? 크게 해법은 이제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2층, 3층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하는 겁니다. 현재 이제 공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주택 부분이 상가 부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전체를 주택으로 봐 비과세 혜택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주택으로 변경하려고 하면 주차장 확보를 추가로 해야 되는데 이 건물에 주차장을 확보할 면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두 번째는요, 이분이 이미 저하고 그저께 상담했을 때 상담 후에 아파트를 계약하기로 했었고 골라놓은 게 있으셨어요. 또 이분의 상가주택도 일주일 뒤에 매수할 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 이제 나도 아파트도 사고 또 내 상가주택도 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것도 선택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살 아파트 구하기도 힘들고, 내가 이 팔 사람이 있을 때 이걸 팔아야 되는데 이걸 못 팔게 되면 또 상당 기간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신 그냥 팔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세금이 1억 이상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적절한 해법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2층, 3층을 현재 근생이지만 실제 사용 용도로 양도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주택으로 현재 이제 공실인데 싸게라도 빨리 임대를 주고 그 후에 매각을 하게 되면 양도세에 대해서 이제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법 1, 2, 3번이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분은 결국은 해법 이 3번 빨리 2층, 3층을 시세보다 싸게라도 주택으로 이분 차이를 맞춰놓고 이제 매각을 하는 걸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요, 첫 번째, 양도세를 당연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2022년부터 상가주택 이 세제 규정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의해서 2022년이 넘어서 팔게 되면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팔아야 될 이유도 있고요. 세 번째는 현재 이 상가 건물이 그동안은 그래도 많이 올랐는데 이 지역이 약간 슬럼화 돼가면서 좀 정체기에 있어요. 그래서 상가 건물의 미래 가치도 크게 없기 때문에 그냥 빨리 팔고 나오는 걸로, 그래서 해법 3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상가주택을 가지고 계셔서 매각을 고려하신 분들, 또 상가주택을 이제 매입하시려는 분들은 고려할 것이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주택하고 상가 비율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 또 실제 사용 용도, 또 내가 매각 시점에 공실 여부에 따라서 이 상가주택은 세금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가주택을 매각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하고 상담을 통해서 추가로 뜻하지 않은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내가 무엇을 몰라서 손해를 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몰라서 지금처럼 크게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부동산이 바로 그렇습니다. 부동산은 법으로 시작해서 법으로 끝나고 또 세금으로 시작해서 세금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매각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